당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뭐? 이제부터는 당신 밥 안 해줘. 빨래? 내 거만 할 거야. 청소도 내 방만 할 거고. 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 내가 밥을 어떻게 해? 아내 잃고 고독사 하기 싫으면 밥 해야지 어쩌겠어. 뭐야, 진짜 당신만 먹는 거야? 그래, 당신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안 먹어. 이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제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부인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 뭐? 밥이라도 좀 차려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침팬지도 자기 먹을 건 알아서 먹는다고 하더라.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62세 경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죠. 염 씨는 환갑이 넘어서 이제는 9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당신 아들 좀 다시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30년 넘게 같이 산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태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용했습니다. 밥도 혼자 챙겨 먹지 못하고 세탁기 돌리는 법, 빨래 넣는 법, 식기세척기 작동 방법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염씨라고 남편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하나 둘 포기하고 말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힘들어지니 두 사람 몫의 집안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맞벌이를 했는데 왜 밥하는 것은 늘 염씨의 일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염씨가 없으면 몇 날 며칠 냉장고 문조차 열어보지 않는 남편.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앞으로 이 짓을 수십 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씨는 수십 년 참아온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염씨는 20대 중후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유롭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신혼 때부터 쭉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일하며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버텨내어 모두 독립시켰죠. 남편은 최근에 은퇴를 했고 염씨는 그보다 몇 해 더 전에 퇴직을 해 친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낮 동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에서 6년 정도 되었죠. 월급도 받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일이라 더 나이 들 때까지는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염씨는 50대까지 회사에 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일보다도 오히려 그 외적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염씨의 회사가 남편보다 1시간가량 퇴근이 빨랐는데 바로 그 1시간 때문에 거진 20년 동안 숨이 막히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왔어? 어휴, 힘들어 죽겠다. 밥은 차리고 있어? 여태 뭐 했어? 얼른 차려줘, 배고프다. 회사에서 점심도 부실하게 먹었더니. 나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1시간 전에는 왔을 거 아니야. 집이 어수선해서 좀 치웠지. 밥부터 하지. 씻고 올게. 그놈의 1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퇴근길을 생각하면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1시간 때문에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은 온전히 염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오는 사람이 하는 것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후에는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래 돌려놨으니까 밥 먹고 당신이 좀 널어줘. 나는 쓰레기 버리고 올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 혼자 다 해. 나 잘못하는데. 빨래 너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걸면 되는 거야. 염씨의 말에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여자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다. 뭐? 왜? 우리 집은 그래. 다른 집도 그러잖아. 당시엔 그런 가정이 많긴 했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또 달랐죠. 하지만 염씨는 남편과 똑같이 돈을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죠. 남편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스런 믿음의 이유는 시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염씨의 친정도 남동생과 친언니가 있었지만 염씨 본인에게도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었던 반면 남편의 집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했습니다. 이거 동태 써는 건 힘드니까 용득 씨 부를까요? 용두기를 왜 불러? 아, 칼질 좀 부탁하려고요. 아니, 그걸 왜 용두기한테 시켜?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처음 명절에 시집에 갔을 때 염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우리 용두기 설거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염씨는 속으로 헉 하고 숨을 들이삼켰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염씨의 친정에서는 남동생조차 설거지를 도왔는데 시집은 마치 남자가 부엌 일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설거지를 도맡아 하던 염씨의 남동생은 남자 구실을 너무 잘해서 진작에 사고치고 결혼해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도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죠. 연애할 때는 몰랐습니다. 각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밥을 할 줄 아는지 빨래를 할 줄 아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염씨는 과장을 조금 보태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집안일도 밥도 혼자 해본 적 없다는 남편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무척이나 당당했습니다. 여보, 밥 먹자. 퇴근 후에 씻고 나온 남편을 불렀습니다. 분주히 밥을 차리느라 염씨는 아직도 화장조차 지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염씨에게 물을 떠오라며 시켰습니다. 밥그릇을 식탁에 놓던 염씨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고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염씨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아버지의 물 좀 떠와라 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점디 젊은 남편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 물 한 잔 가지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염씨는 말없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선 사왔어. 아, 일요일에 시장에서 사온 거야. 생선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어봐. 알았어. 살 발라줘. 연애할 때도 항상 육류만 먹었던 남편이 투덜대며 하는 소리에 염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 뭐라고? 가시를 발라줘야 먹지? 그게 무슨 말이야? 생선가시 안 발라 먹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한순간에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냥 발라서 먹으면 되지. 당신이 못해? 순간 염씨는 자신이 30 먹은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3살짜리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인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시어머니가 일일이 살을 발라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만 발라주면 남편은 그걸 숟가락으로 퍼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몇 살인데 생선도 혼자 못 먹느냐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까지는 떠주었지만 생선까지는 염씨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는지 어설프게 젓가락으로 생선을 집어먹긴 했지만 거의 쥐가 생선 옆구리를 파먹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 이런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는 까줘야 하고 조개는 알맹이를 꺼내줘야 먹었습니다. 그 정도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귀찮아하는 건 절대 안 하는 주의 같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지극한 수발을 들으며 컸으니 임금님이 따로 없었던 셈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염씨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염씨가 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지 않으니 불만이었고 염씨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애를 키우는 심정이라 열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진짜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만 아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좀 보고 있어. 아니면 설거지라도 좀 하던지. 차라리 내가 경석이 볼게. 아이를 낳고부터 염씨 앞에 고생문이 활짝 열려 염씨를 반겼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염씨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맡았고 염씨는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연년생을 낳았고 둘째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일하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염씨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좀 보라니까. 보고 있잖아. 눈으로 멀뚱멀뚱 보는 게 보는 거야? 설거지를 못 하겠잖아. 아니면 당신이 해. 아, 그거 좀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래?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 남편의 둔한 대답에 염씨는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야 할 남편은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뭐든지 다 나 혼자 해야 하는데? 일도 똑같이 하고 애도 같이 낳았는데 왜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긴 나도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 그게 하는 거야? 집안일이 끝도 없는데 쓰레기 버리고 왔다고 자랑해? 자랑이 아니라 좀 바가지 좀 긁지 마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설거지 같은 걸 시키고 싶냐? 뭐? 설거지 같은 거? 당신만 힘들게 일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또 그런다 진짜.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염씨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염씨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딴에는 눈치를 본다고 하는 행동 같았지만 염씨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은 생선을 발라 달라고 하지 않았고 새우 껍질을 까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는 신용 정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모든 게 설렁설렁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 싱크대에 손을 담근 지 1분도 안 돼요. 쨍그랑 소리가 나며 접시가 깨졌습니다. 아차 하는 표정으로 염씨를 바라보는 남편의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사고를 쳐놓고는 느릿느릿 깨진 조각을 줍고 있는 남편을 보니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비키고 애들이나 봐. 날 밟겠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일까지 치우지도 못할 것 같아서 염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냉큼 비켜섰습니다. 그동안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뭐든지 손발은 내가 하자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을 시키면 염씨가 2번 일을 해야 했으니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염씨가 해버리면 힘들긴 해도 적어도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염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한 몸 희생하자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 테니까 애들 밥 좀 챙겨줘. 3일이나 있어야 해. 그럼 어떡해. 아빠 상태가 그런데 가서 연락할게.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쯤 염씨가 친정의 병환으로 시골에 며칠 내려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살다가 암 수술을 받고 2해 전에 고향으로 내려간 아버지였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내려가 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고비는 넘겼고 염씨는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통화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집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도 뭐가 잔뜩 쌓여 있어서 가방조차 내려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애들 밥 먹였어? 도저히 애들 밥을 차려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애들 엄마 집에서 밥 먹였어. 뭐? 3일 내내 아침에 먹이고 학교 보내고 끝나면 거기서 저녁 먹이고 데리고 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간단히 김이랑 생선 정도만 있어도 밥을 먹는 아이들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친정집을 들락거렸던 남편을 떠올리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러고는 애들을 실어 나르느라 힘들었다는 남편을 보고 염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빨래도 한 번은 돌릴 수 있었잖아. 당신 금방 오는데 뭘. 속 시끄러운 소리만 내뱉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본 뒤 염씨는 바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도저히 이 꼴을 보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앓느니 죽지. 그게 실수였죠.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은 흰 도화지였습니다. 거기에 염씨가 무언가를 그려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란 사람은 이미 까만 도화지라 염씨가 아무리 칠해도 여전히 까맣기만 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던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군대에 다녀왔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앓느니 죽지 라는 생각에 그리고 가정 평화를 위해 염씨가 2번, 3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남편은 더욱 덜 움직이게 되고 딱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많이 바뀐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염씨는 나이 들어 자식들 키우는 것만 끝이 나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 와중에 착실히 돈도 모아 이사도 했습니다. 둘이 벌어먹고 살만은 해졌지만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는 그게 심해져서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디가? 골프? 응, 영석 씨랑, 영석이랑 동기들이랑 아무튼 여럿이서. 당신은 집에 있어. 이따가 냉장고 고치러 온대. 알았어. 나갔다 올게. 늦을지도 몰라. 소파에 앉아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염씨를 보며 남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염씨는 손에서 빨래를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TV를 이리저리 틀어보았지만 염씨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혼자 남은 집은 무척 적막했습니다. 염씨는 참 숨 가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몇 번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갱년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었더라면 취미 생활도 하고 뭔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염씨는 늘 바빴습니다. 자식들이 취직해서 독립하니 시간은 생겼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 아니면 집밖에 몰랐으니 말이죠. 반면에 남편은 가끔 골프도 치고 지인들과 낚시를 가기도 했습니다. 취미가 참 다양했는데 염씨는 그동안 대체 뭐 하며 살았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말마다 더욱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일하며 산 건 똑같은데 어째서 나만 취미 하나 없는 늙은 여자가 되어버린 건지 괜스레 슬펐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없을 때 우울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 저녁 타임까지 일 봐주기로 했어. 그래서 집에 오면 늦으니까 밥 챙겨 먹어. 그렇게 바쁘대? 일하는 사람 둘이 오늘 쉰대. 그래서 내가 대신 도와주기로 했어. 염씨가 친언니의 식당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염씨가 저녁까지 일한다고 하자 불만이 가득한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녁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늦게까지 일하는 아내가 걱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끼니가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상 손님도 많고 일도 많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깔끔한 주방이 염씨를 반겼습니다. 이 인간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잘 치워놨네.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와 무슨 사람을 9시 넘도록 부려먹냐? 버스 타고 오느라 그렇지. 얼른 밥 차려줘. 남편의 말에 염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깔끔하다고 했더니 아예 먹지를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하기 전에 친언니와 함께 식사를 한 염씨는 지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챙겨 먹으라니까 왜 안 먹었어? 차려서 먹기 싫어서 그렇지. 배고프다. 빨리 차려줘. 배를 문지르며 소파에 털썩 앉은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솥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정말 데우기가 힘들면 있는 반찬에다 밥만 먹어도 될 텐데 남편은 그것조차 제 손으로 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된장국 있으면 좀 끓여주던가. 발가락을 후비며 말하는 남편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건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딱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쉬는 날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신도 주말에 쉬잖아. 주말에도 집안일, 밥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해. 밥 안 할 때 쉬면 되지.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염씨는 밥을 차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잠을 정했습니다. 그때 달그락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보된 몸은 화낼 시간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억지로 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이리로 좀 와봐. 왜? 아, 화장실 또 막혔네. 뭐, 변기 좀 뚫어봐. 염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와보라니까. 그리고 여태 아침도 안 차려주고. 염씨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는데 남편은 토요일이라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밥 타령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염씨는 자다 말고 화를 내야 하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우울하다 해도 남편은 염씨를 부려먹을 궁리만 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앓느니 죽지라고 정말 알아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었습니다. 염씨가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봇이라고 생각해야 돼. 남자들이 다 그래. 꼭 시켜야지. 근데 그게 대충 시키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딱 말하고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거야. 형부도 그래? 아이고, 당연하지. 안 그러면 꼼짝도 안 해. 고물이야. 언니의 말에 의하면 고물 로봇이라는 형부, 그리고 염씨의 남편은 고장난 로봇이었습니다. 아니, 빨래를 세제도 안 넣고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제는 빨래 돌릴 때마다 넣는 거야. 내가 100번도 넘게 말해줬잖아. 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되지. 어차피 다시 할 거잖아. 왜 굳이 날 시켜? 고장난 로봇은 어디다 말을 해야 고쳐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염씨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 이거 챙겨 드시래요. 아시겠죠? 하루 3번이요. 알았어. 아범은 바쁘대지? 네, 회사에요. 이제 금방 퇴근한대요. 아이고, 그래. 그럼 어여 가봐. 아, 밥 차려줘야지. 늙은 시어머니의 병원에 동행하게 된 염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에게 왜 그렇게 키워서 날 고생시키냐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시어머니와 치고받고 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염씨의 탓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더위도 싸웠지만 그때 더 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반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무덤을 판 염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고장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쓰며 살았으니 고객 잘못이지 만든 회사를 탓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반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했고 염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염씨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했죠. 며느리한테 좀 부탁해야 하나? 뭘? 밥. 그 말에 염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아내가 입원 병실에서 한다는 소리가 며느리에게 밥 좀 부탁할까였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연락해서 망신을 줄까봐 염씨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 죽고 당신 죽고 하는 거야. 알았어. 차라리 일주일 동안 라면 끓여 먹어. 절대 수경이한테 전화하지 말고. 뭘 죽기까지 하냐? 아이, 무슨 입원을 일주일이나 해? 그러게 운동 좀 해. 맨날 골골대지 말고. 남편의 말에 염씨는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염씨는 자세를 고쳐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긴 했습니다. 별일 없지? 별일이 뭐가 있어? 아무 일도 없지. 혹시 수경이한테 연락한 건 아니지? 아, 안 했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알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냥 신경을 끊고 싶었습니다. 내 한 몸도 챙기기 힘든데 남편 밥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나 며느리한테 엉뚱한 부탁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병원에 있던 염씨는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치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을 보고는 염씨의 머릿속에 육두 문자와 함께 이혼이란 2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는 쌓여있다 못해 썩은 물이 고여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음식물이 있는 일회용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치운 듯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밥 좀 챙겨 먹느라고. 배달시켜 먹었어? 일주일 내내 아들들에게 부탁해서 삼시세끼를 전부 배달시켜 먹었다는 남편의 말에 털어먹느라고 쓴 그릇들은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싱크대에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 날파리가 염씨를 놀리듯 눈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민망한 듯 뒤통수를 만지는 것을 보니 잘못되었다는 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두고 갔다 왔어도 집이 이것보다는 양호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끼도 자기 손으로 차려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사용법, 식기 세척기 사용법 등은 종이에 1, 2, 3, 4 숫자까지 적어가며 상세하게 알려줬는데 입원 후 그 종이는 물에 젖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았고
바닥에 나뒹굴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받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쓸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인생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 좋다고 놀러 다니는 남편, 들어와서는 일하고 온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는 남편, 하나하나 일러주지 않으면 손 하나 깔아놓지 않는 남편, 일러줘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아니 안 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앞으로 20년은 더 할 생각을 하니 누군가 목덜미를 확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우울한 이유도 팔은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남편 퇴직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알콩달콩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싶으니 자꾸만 마음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부들부들 떨며 하는 말에 남편은 심각하게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염씨의 입에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 아니야. 그냥 룸메이트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이제 작은 방 쓰고 거실, 화장실 당신이 써. 나는 안방이랑 안방 화장실 쓸게. 거실이랑 부엌은 공유하고 집안일은 자기 거는 자기가 각자 하면서 살자. 남편은 이혼이 아니라 안심한 듯 했지만 황당한 표정으로 염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밥 안 해줘. 빨래 내 거만 할 거야. 청소도 내 방만 할 거고. 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 내가 밥을 어떻게 해? 아내 잃고 살기 싫으면 밥해야지. 어쩌겠어? 그러자 남편도 달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염씨도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만 고장난 로봇이라도 이렇게 오래 썼는데 미운 정도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염씨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뒤늦게라도 반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염씨가 손을 뗄 줄은 몰랐었죠. 진짜 당신만 먹는 거야? 그래, 당신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너무한 거 아니냐며 남편은 시위라도 하듯이 밥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딱 두 끼를 건너뛰고는 정말로 밥을 해주지 않자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더니 나가서 자장면이라도 먹고 왔는지 입가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염씨는 빨래도 딱 자신의 옷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팬티가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제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부인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 뭐? 밥이라도 좀 차려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침팬지도 자기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염씨가 안 해주는데 남편이 억지로 끌어다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입었던 속옷을 또 입을 수도 없었고 매번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며칠은 난리를 치더니 한 주 지나자 적응을 한 듯 보였습니다. 밖에서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 햇반을 돌려 먹다가 밥솥에 밥을 안 치기도 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염씨는 그릇에도 이름을 적어놓고 썼습니다. 밥을 먹은 뒤에는 딱 그것만 설거지해서 넣어 놓았죠. 그러자 남편도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집이라도 나가고 싸워보기라도 했겠지만 이제 와서 집을 나가봐야 남편만 손해였습니다. 그러니 아쉬운 사람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죠. 염씨도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안 됐다면 그때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작별 인사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뒤늦게라도 바뀌고 있긴 했습니다. 그게 1년이든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염씨가 남편이나 집안일 때문에 우울할 일은 없을 것임은 확실했습니다. 여보, 밥 같이 먹어. 내가 차렸어. 남편이 안방문을 빼꼼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염씨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서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가끔은 알콩달콩 맛있는 걸 해먹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염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했지만 결국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터득하게 만든 염씨의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염씨처럼 과감하게 선을 긋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염씨 부부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